또 전국에 대국본에 있는 목사님들도 내가 이러면 될 수 없어. 왜? 또 시기 질투노니까. 내가 그분들도 충성을 먼저 온 사람들 순서에 따라서 내가 집을 많이 사줬어요. 집도 사주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집 사주는 그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나는 집을 많이 사줄 겁니다. 왜? 집도 사주고, 전세도 얻어주고, 목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못해요. 왜? 장로들한테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해. 근데 그게 또 교인들이 또 헌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교회 집 바친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당연히 헌금한 거죠. 네. 그 헌금을 받아서 그걸로 집을 좀 나눠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헌금을 특별히 그거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교회 일반 재정이 내가 강화문 운동하고 나서는 한국교회에서 1등이에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가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주게 되었고, 항순엠하고 지가 전도한 여전사님하고 여전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그걸 말이야 막 고추물이다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네. 의사 부인이 나타났어. 의사 네. 부인. 의사 부인이 나타났어. 소선옥이라고 있어. 이름 대게. 소선옥. 근데 이름 이렇게 막 얘기하셔도 괜찮아. 괜찮습니까? 소선옥 너 듣고 있지 이거? 의사 부인이야. 이 의사 부인이 저 황순엠한테 내놓으라 그랬어. 목사님 고춤을. 네. 내가 국립과학수사관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진위를 밝혀줄게. 근데 사실은 진위를 밝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뺏으려고. 뺏으려고. 왜 소선옥은 신앙이 좋거든. 네. 근데 이미 그때는 황선엠이가 그걸 불태우고 없었을 후란 말이야. 아, 불태웠대요? 아, 몰라. 아니, 그 목사님 게 아니고 불태워서 그냥 버리면 아니, 불태우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지 난 모르고. 네. 없을 때니까 내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안 줘 해가지고. 뭐가 있긴 있었네요. 목사님, 근데 유난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름은 사랑제일인데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자, 보세요. 부인분을 그렇게 때렸다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세요. 혹시 목사님의 영향 아니냐? 아,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난 그럴 리가 없고, 나는 우리 교회 방침이 뭐냐면 성경대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이게 내 방침이야.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이것이 내 목회 철학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숨도 잘 못 쉬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숨도 잘 못 쉬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숨도 잘 못 쉬어. 그러면은, 그럼 막 때려도 되는 거예요? 때려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실수지.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부잣집 딸로 시집을 와가지고. 목사님이 부인분 때리는 거 성도들도 많이 보셨죠? 아니, 내 말 들어봐. 네. 물론 봤지. 봐가지고. 발로 짓이긴 적은 발로 혹시 짓이긴 없으세요? 적은 없고. 그런 적은 없고. 네, 없고. 하도 집사람이 나를 속썩이고 깐죽깐죽거리고,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그래. 자기는 목회 안 한다고 이제 말이야. 자기는 주일날 예배만 나가줄 테니까 날 보고 저 여전사님 데리고 목회 잘하라고 이렇게 약을 올려.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하고 싸움하는 것이 기네스북의 기록이야. 기네스북 기록. 많이 싸우셨다? 아니 싸웠어. 기네스북의 기록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징계로 우리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 아들이. 처음에 태어났던 그때부터 집사람은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이고. 근데 왜 화장이나 이렇게 묻어주지 않고 그냥 야산에다가 그냥 남의 아들을 죽은 얘기를. 근데 부부싸움하다 어쨌든 아이가 숨진 거 그게 아니고 부부싸움 하다 왜냐면 보태고 난리야 정말. 내가 지금 명예훼손 고발할 거야 저 기자님을. 아니 그렇게 보라고. 그날 저녁에도 예. 말을 잘 알아들으라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싸웠어. 네. 싸우다가 내가 선언을 했어. 나 목회 안 해. 나 노예에다가 목회 사표내로 가려고 그랬어. 그때는 사랑제일교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지. 개척교회 할 때지. 사표내로 가려고 했어.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우리 아기가 울어요. 죽은 우리 아들이 돌리대에서 네. 돌리대 아이고, 우는데. 돌된 아이였군요. 우는데 네. 애가 우니까 난 이제 목사 사표내로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소리를 지면서 애기가 오니까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는데 이야 이게 기도에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한테 축복하고 저주했잖아요. 네. 자기 친아들을 누가 저주하겠어?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 아니,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입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난 그래서 옛날부터 난 성경 체험을 세게 했다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아기를 얻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그래. 아, 이미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렇지. 아니,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업고 가는데, 업고 가는데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그때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는 애가 괜찮았거든. 울기만 했지.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하니까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왔을 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청양이 경찰서에. 그 청양이 경찰서에서 날 보고 오라 그래. 갔더니 수사관님이 진짜 수사관님들 못됐대. 그땐 그 전도사 당시는 아니셨어요? 어? 그땐 전도사 아니셨어요? 애기 죽은 것도 서러운데 이걸 설명을 하려니 얼마나 슬픈지. 그래가지고 경찰관님,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과정을 설명하라 그래. 그럼 난 기도해주고 갔더니 집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죽었다 그랬더니 집사람 데려오라는 거야. 자, 그때에 옆에 있는 다른 수사관이 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라 그러더라고. 난 누군지 몰라. 기억은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내 어깨를 돌리면서 바깥으로 좀 따라 나오라 그래. 근데 저거 제가 무슨 수사 몇 계장인데 목사님 더러운 새끼한테 걸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쟤를 대접을 할 테니까 이거를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 화장터에 가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묻어주면 자기가 이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그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는 그때 정말 천사 같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이거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없어요. 시체 유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죠. 뭐 30년 전이니까 다. 지금도 그러면 아이가 있는 곳에 가끔 가세요? 안 가요. 가기는 왜 가? 거기를 보기도 싫지. 왜요? 마음 아파서 아니면 더 이상 보고 묻지 싶으신 마요. 걸까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 후에 애가 죽은 뒤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에녹이가 태어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 네. 10,000명인데 여기는요, 교수님들도요, 수십 명이 있고, 변호사들이 16명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슨 뭐 꽃추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당장 쫓겨나 버려. 알겠습니다. 고충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병원의 의사는 아파서 왔는 애가 죽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럽니다. 제 의사생활 30년 다 돼가지만 아파서 병원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3천만 국민들 거의 대부분 아파서 죽습니다. 신고합니까? 의사가 그거 신고하면 일 못해요. 3천만 명 다 신고해야 돼요. 의사가 신고하는 것은요, 아동학대 혐의가 있거나 타살 혐의가 있는 사체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저 얘기는 저 아이를 업고 갔을 때 오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체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딱 보니까 이거는 여기저기 부러져 있고 애가 막 멍이 들어있고 하니까 이거를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만한 의사가 이것은 타살이다, 정광훈 씨에 의해서 맞아 죽은 아이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의사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 청량리 경찰서 경찰이 정광훈 씨 보고 야 네가 왜 애 죽였어? 라고 첫마디로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 사건을 의사가 고소해서 접수해서 경찰이 사체를 딱 보고 나서 피의자 불러서 정강훈 씨한테 첫 마디가 네가 왜 애 죽였어? 애기가 아파서 죽었는 슬픈 부모한테 경찰이 너 왜 애기 죽여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조금 걱정돼도 의심돼도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 당시에 이것은 아동학대고 타살이었다는 증언을 그 당시에 진찰했는 의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제일 처음에 봤던 경찰 수사관이 이거는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가 옆에 어떤 집사라는 경찰이 그 수사경찰 살인사건을 확신하고 수사하는 경찰을 밤에 밥 사 먹이고 회유해서 그 살인사건 서류를 없애고 접수 안 한 걸로 없애고 청평 야산에 가서 묻어라 그래서 몰래 묻었다는 게 사건 전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요새 또 그 영아 사체 유기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이동욱 회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이 전광훈의 영아 사체 유기 사건 적극적으로 고발하시면 어떠겠냐라고 하셔서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나서주셨기 때문에 이번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광훈 본인의 입에서 한 말만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아기가 많이 울고 있다, 단순히 울고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진짜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고 이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황당무계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기가 이미 정상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근하고 아내한테 병원을 데려가라, 이거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고 세상에 우리 또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이신 우리 이동욱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어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경찰서에서 조사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인이 사건처럼 굉장히 수상한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경찰에 의사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거는 전광훈을 불러서 조사를 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세상에 어느 경찰관이 저 경찰관 나쁜 놈이니까 내가 따로 저 사람 밤에 술 대접하고 잘 모셔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청량리 경찰서의 어느 수사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브로커 사건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에서 이 경찰 비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아울러서 이거는 공소시효, 살인, 사체유기 이걸 떠나서 제가 볼 때 이 경찰관은 이날만 과연 브로커 짓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경찰관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 무마 브로커를 했던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야산에 파묻으세요. 사망신고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버젓이하고 더더욱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자신의 자식이 정말 아파서 죽었다고 하면 내 자식은 아파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그거 공소시효 지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가 할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살인 및 사체 유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